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니크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 100일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능 100일 전이면 저의 수능 기억으로는 사탐, 과탐 정도는 1등급으로 뽀개기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저도 원래 머리가 똑똑했던 편은 아니고 공부를 막 엄청 자신 있다라는 편은 아니었는데 뭔가 한의대에서 너무 극강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암기의 달인이 됐다는 느낌은 받고 딱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탐, 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저의 암기법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좋았는지를 조금 적어왔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암기의 가장 좋은 첫 번째는 말야마 만들기입니다. 이게 말야마 만들기가 이제 저희 동기들이랑 이 친구들끼리 했던 말이라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문장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저희가 본초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약초가 아마 300 몇 가지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어떤 특성을 갖는 약초들이 몇 개가 있다, 이런 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암기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약초 암기는 그냥 영어 단어 암기하는 약간 총을 쏘기 위해서 총알을 준비하는 그 정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300 몇 개의 약재를 다 외우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 만들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석은활락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석은활락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여기에 속한 약재들이 이제 모과, 낙석등, 상지, 금정백화사, 기사, 희렴초, 오초사, 치유동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말야마로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제 모과가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니까 낙석등이죠. 그래서 술 취한 치유동 기사에 상지에 맞았는데 그 손에는 희귀한 500원을 들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했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팁은요, 회독수를 늘리기인데요. 이 회독수를 늘리는 거의 포인트는 1회독은 빠르게, 2회독은 정독하기, 3, 4, 5회독으로 갈수록 속도를 높이기입니다. 3, 4, 5회독으로 가면서 속도가 높아지는 거는 일부러 제가 높이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회독을 빠르게 한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꼼꼼히 읽고 싶은 욕구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좀 참고 좀 가볍게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마인드로 빠르게 1회독을 하고 2회독 때는 좀 정독을 하면서 꼼꼼히 봅니다. 그럼 3회독부터는 그냥 원래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전에 바로 봤던 내용이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독수를 가능한 많이 늘리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세 번째는 정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백지에 요약하기입니다. 1회독은 그냥 빠르게 하고요. 2회독 때 정독을 할 때 좀 정리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만 백지에 요약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도움되냐면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이 책을 다시 볼 여유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백지로 요약해둔 것만 보면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리뷰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 요약을 해두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쓰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백지 요약을 하는 편인데요. 그냥 근골격학이라는 수업 들었을 때 그냥 수업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둔 내용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정독할 때 백지 요약하기라는 게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백지 요약한 걸로 많이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만의 시험지 만들기입니다.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싶으면 원래 내가 보던 책에 빈칸을 뚫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거를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을 시험장에 가서 만나면 틀리는 거지만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모르는 것을 내가 공부할 때 만나면 그거는 시험장 가서 오히려 맞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데도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포인트가 시험지를 만들다 보면은 약간 출제자의 마인드로 이 시험이나 이 공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의 마인드로 바라보다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빈칸을 뚫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복습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출제자의 의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요 나만의 시험지 만들기는 완전 강추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나만의 시험지 만들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혈자리의 위치를 그냥 딱 주어주고 어딘지도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자리들 사진 모아다가 여기 혈자리가 어딘지 쓰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마지막 5번째, 요거는 그냥 습관처럼 만들어 둬야 되는 건데요. 복습은 아무 때나 수시로 한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백지 요약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지 요약했던 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그냥 보고요. 아니면은 영어 단어처럼 단순 암기인 것들은 퀴즐렛이라고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린 어플이 있거든요. 이 영상 좀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퀴즐렛이랑 어플 사용하면서 그냥 그거는 좀 게임 같아요. 그 암기를 하는 행위 자체를 게임처럼 좀 만들어 놓은 어플이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뭐 기다리면서 아니면 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뭐 아니면 잠깐 쉴 때 음악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수시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뭐 지금 어플이나 백지 요약도 귀찮다 싶으면은 그냥 포스트잇에 정말 안 외워지는 걸 적어두고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뭐 화장실에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내 방 문에 붙여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붙여놓고 그걸 그냥 무의식 중에 바라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요. 복습은 사실 마음 먹고 복습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꿀팁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이 100일 남았다고 하는데, 물론 저한테는 10년 전 얘기여서 약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 같긴 한데, 저 때에는 이제 100일이면은 뭐 사탐과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암기 방법들을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